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좌파 사법 카르텔 중에요. 진짜 심각한 게 또 카르텔이 있어요. 원래 이게 재판 대법원이든 헌재는 구성이 다양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게 필요한데, 어느 특정 카르텔이 압도적으로 그 다수를 차지해버리면요.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 대법원이나 헌재가요. 특정 조직에 장악이 돼버리면 바로 법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카르텔은 우리법연구에, 물론 이제 국제인권연구에 포함해서 우리법연구의 카르텔은 이제 웬만한 우리 국민들은 관심 있는 분 다 알 거예요. 워낙에 여러 방송이나 저도 여러 번 했고 우리법연구에는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제기하는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것도 심각한 저는 위기라 봐요. 바로 이제 그 연수원 25기 여성 3인방 카르텔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여성 좌파 트리오, 특히 서울법대 연수원 25기 똑같잖아요. 서울법대 연수원 25기 그 유명한 좌파 3명의 여자 판사 3명의 카르텔, 이거 법조계에서 엄청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성향이 똑같이 한 몇십 년 동안 같이 걸어온 사람이 한 군데에 가면요, 자기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이게 법치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이처럼 이 유명한 제가 좌파 여성 3인 트리오 카르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 취재해봤어요. 결론부터 이게 누구냐? 사법연수원 한 기수에 여성 3명이, 여사 몇 명 안 됐거든요. 25기가 총 300명이에요. 그 중에 여성이 얼마 안 돼, 몇십 명 안 돼. 그때만 해도 25기니까 지금하고 달라. 근데 그 한 기수에 대법관이 2명 나오고 헌재재판관이 하나 나오가 전부 이게 똑같은 서클이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양성이 없잖아요. 우리법 연구에 만큼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 봐요. 대표적으로 이게 누구냐? 우리 요즘 이게 큰 화두가 되는 정정미, 그 다음에 대법관 중에 이흥구와 더불어 가장 좌파, 대법관 중에 가장 좌파 이흥구하고 2명이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게 오경미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경미. 대법관 중에. 그 다음에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바뀌고 나서 대법관으로 된 최근에 가장 신숙희 3명이요. 엄청난 게 학교 다닐 때도 삼총사 좌파 트리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법관이 2명 되고 재판관이 헌재되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한 기수에 여성 3명이 같은 서클에. 와, 이게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게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요, 정정미,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저는 아마 이 정정미가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됐을까? 이게 참 특이합니다. 정정미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정정미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다 알 거예요. 김명수가 이제 추천했던 거죠. 김명수가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했는데요. 아마 이제 약간 이게 위장좌파입니다. 위장좌파요. 정정미가.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죠. 정정미가 김명수가 추천했는데 그때 가장 경합했던 게 정계선이에요. 정계선. 근데 정계선이는 우리법 연구회가 너무하니까 차라리 정계선 빼고 정정미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게 추천을 했는데요. 그때 추천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제 추천을 했냐? 최영애가 추천위원장이에요. 최영애라고 게 유명한 문재인 때, 노무현 때 국가인권위원장, 노무현 때 국가인권위원장, 우리 유명한 좌파 인권위원장가 있으니까 박은순하고도 친하고요. 서울대사 최영애가 추천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명, 20몇 명이 왔잖아요. 그 중에 8명을 추천하는데 처음에 정계선이 하려다가 이게 우리법연구에 좀 문제되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때 추천위원회를 9명이 구성됐는데 실제 추천위원회는 이게 누가 다 했다? 대법관 중에 김상환이라고 있잖아요. 김상환. 유명한 좌파 완전 퇴임했잖아요. 김상환하고 최영애가 추천위원장. 이 사람들이 딱 볼 때 정계선을 하려다가 빼고 이제 그 정계선에는 노골적으로 우리법연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이제 그 전정미를 추천을 한 겁니다. 정정미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때 정정미가 대전고등법원에 있을 때 우리법연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그 김상환 대법관 추천위원, 그 다음에 그 최영애 인권위원장 문재인 때 유명한 좌파가 하나 여성을 넣어야 되는데 정정미가 그래도 이게 위장 좌파인 거죠. 저는 이게 정정미를 우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정미 헌재 판결을 쫙 분석해 보면요, 좌파 중에 골수 좌파입니다. 그때 김영도하고 2명이 되는데 김영도는 전부 우파고요. 오히려 호남인데 정정미가. 그래서 제가 정정미를 추적해 봤는데 2가지로 추적해 봤어요. 정정미가 남편이요. 지금 이게 대전고등법원에 남편이 판사예요. 부부 판사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저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잘 아는, 남편은 이제 그 서울대 경영학과노가 나이가 많아요. 66년생인데 28기야. 와, 남편은 66년생인데 28기. 그러니까 정정미보다 3년 후배야. 나이는 정정미보다 3살 많아. 66년생이니까. 정정미가 69거든. 그러니까 6년이나 늦게 됐잖아. 근데 결혼했는데 제가 동기들한테 좀 물어보고 남편. 지금 아마 대전에 그 김병식 판사가 28기. 그 다음에 그 정정미가 서울대 보니까 안 놓은데 제가 쫙 취재해봤더니 88학번이더라고. 서울대 88학번이야. 그래서 제가 서울대 88학번 또 선배들도 취재해봤더니 2학년 때까지 운동부 서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계선에는 완전히 골수고 정정미도 2학년 때까지는 운동권으로 운동권 서클에 있다가 3학년 때부터 공부도 잘 안 노더래. 운동권은 맞는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근데 정계선이보다는 골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판결만 쫙 분석해 봤더니 이거 정계선이 뺨치는 좌파예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그걸 알은 것 같아. 우리법연구회는 아닌데 가장 좌파 판결을 많이 내니까 이 제목이 위장된 실제는 좌파인데 그러면 이게 통과될 수 있겠다. 여성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게 그 정계선이 대신에 픽업, 김명수가 한 게 정정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미는 기대할 게 없어. 저는 이게 이번에 4대4가 이준 놓잖아요. 정정미는 안 돼. 김영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정정미는 안 된다니까. 거의 정계선과나 보면 돼. 한 몸으로. 저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까지 같은 서클에 운동했다니까.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정미 동기 다 취재해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남편까지요. 남편은 또 선관위원장을 많이가 안 돼요. 정정미도 선관위원장하고 남편도 선관위원장 했거든. 판사 향판이야 대전에. 따라서 4명은 기대할 게 없어요. 어떤 경우든. 정정미가 좌파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 서클에 2학년 때까지 있었다. 이걸 제가 밝혀드리고 그때 최영애하고 김상환이가 정계선이 밀다가 그 다음에 너무 정계선이 드러난 좌파니까 그래서 위장 좌파를 픽업하자. 이래가기에 그 정정미가 왔다. 요 선임 과정까지 제가 2023년에 했거든요. 2023년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판결은 전부 100% 좌파 판결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했잖아요. 그걸 소개했잖아요. 하나하나 분석했잖아. 오늘 제가 특별하게 취재한 거는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운동권이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추천할 때 최영애 인권위원장, 완전히 김명수 문재인 사람, 이 사람하고 김상환이가 정정미를 밀어서 정계선에 하려다가 안 돼서 반대 9명이니까. 그래서 정정미를 였다. 이게 하나예요. 근데 그 서클이에요. 와, 그 25기 서클 중에 선두주자가 이제 오경미가 되고요. 오경미는 뭐 학교 다니고, 이거는 정계선과야. 오경미는요, 뭐 물어보니까 제가 여러 번 대법관 중에 오경미 많이 오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냥 정계선과다.
정계성과다. 노골적으로 운동권을 그대로 그 대법관으로 앉힌, 이거는 문재인 때니까 그대로 앉힌, 그러니까 같은 서울법대 나왔거든요. 또 이게 25기야. 그 다음에 여성 똑같잖아요. 제일 먼저 대법관 된 게 오경미다. 두 명이 있고요. 거기 3인방이 있었다고. 그 유명한 3인방이야. 25기 여성 중에 유명한 3인방이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 이것도 신숙희입니다. 이 신숙희 대법관 덕에 제가 대법관 분석할 때 좀 이상하다.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을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속 시원하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신숙희가 똑같아. 다 69년생. 그 다음에 창문여자고등학교 서울법대 똑같아. 서울법대 트리오거든. 연수원 25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그러면서 보니까요. 몇 번 물문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알았던 것 같아. 신숙희를.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2023년에 7월 달에 2023년이면 윤 대통령이 임기가 됐잖아. 그때 계속 그때도 대법관 후보의 최종 명단에 정계선, 신숙희, 박순영 이런 여자가 올라왔거든. 정계선이 항상 올라와. 신숙희. 그때 여성 박정화가 대법관 퇴임하니까 여성이 하나 돼야 되는데 정계선, 신숙희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그때는 윤 대통령이 알았던 것 같아. 좌파 본질을. 그래서 아무도 임명 안 해버린 거야. 정계선 안 하고 신숙희 안 하고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지. 윤 대통령이. 근데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이잖아. 작년에 또 퇴임. 그때 안철상 대법관하고 민윤석 또 퇴임했잖아. 그때 신숙희가 또 올라온 거야. 이 좌파 카르텔이 있다니까? 밀어주는 좌파 카르텔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연속으로 최종 후보로 올라오니까 아마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제 조혜대 대법원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래서 대법원에 올린 게 이제 2024년 조혜대 취임 후에 그때 엄상필하고 신숙희 두 명을 이렇게 제청한 거죠. 그래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게 물문 거예요. 여러 번 이게 물묻다. 대통령은 이게 신숙희를 알았던 거지. 신숙희가 좌파 젠더법 학계에 800명 이게 회장하고 이랬거든. 그게 진보 좌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기수에 서울법대 넣어서 25기 트리오 여성 3명이 전부 이게 골수 좌파인데 그 중에 2명이 대법관이 돼버렸다. 2명이 오경미하고 신숙희 대법관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으로 정정미가 왔다. 이런 게 뭔가 사법 내석의 좌파 카르텔이 확고하게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밀어주고 또 계속 올라오는 거 후보로. 제가 한 번에 여러 군데 들었던 이야기를 제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인데 여러 군데 취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들었던 이야기 현재나 보니까 이게 지금 4대4 구도가 계속 가면서 밥도 서로 따로 먹더라 이랬더니 이게 막 화제가 돼가 서정 변호사가 단독 특종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제 분위기가 좀 그래요. 실제 우리법 3명의 정정미가 원래부터 운동권으로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4명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판결은 이제 우리 쪽에 3명에다가 김영두가 같은 김영 추천해도 판결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4대4 구도 가는데 또 탄핵 재판까지는 가봐야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기수에서 한 성향의 여성이 3명이 다 우리 대법원의 2명, 헌재 1명 이렇게 차지하는 거.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다. 꼭 이게 우리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장된 좌파 사법 카르텔이 많다. 이걸 제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정정미나 저쪽에 2명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